왜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걸까요? 이러한 차이는 타고난 성격이나 내재된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강인함이란 흔히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 쉽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혹은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을 짓는 사람과 같은 전형적인 이미지와 연관짓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인함은 생각보다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면의 강인함을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묘한 미묘한 느낌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탄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안정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이러한 감정은 즉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태도, 그리고 사소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속에 스며들어 옵니다. 흔히 사람의 본성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세 가지 상황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가짜 강인함이라는 가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지닌 5가지 핵심 사고방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반대로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스트레스 영역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계를 설정하고 통제력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감정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밤새도록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과거의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바람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뇌는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은 더욱 작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내면을 파괴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무력감입니다. 반대로 강한 내면의 자아를 가진 사람은 제가 냉혹한 선택이라고 부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만약 날씨, 여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처럼 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즉시 그것을 자신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매우 지능적인 에너지 절약 전략입니다. 대신 그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저평가될까봐 걱정하는 대신 가능한 한 최고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자율성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불안감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과거로 향한다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는 싸움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장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 감정을 부정하기보다는 관찰하세요.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없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한다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내면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대개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즉시 억누르려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극도로 화가 나지만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 화는 나약함의 표시야. 나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불안감을 느낄 때 억지로라도 행복한 척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두려워할 게 없어. 자신감을 가져야 해. 혹은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당신은 재빨리 괜찮아.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넘겨버리죠. 우리는 왜 이런 경향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 두려워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통제의 표시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감정은 용수철과 같다는 것입니다.
억누르려고 할수록 압력이 쌓여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욱 강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감정을 부정하면 뇌는 그 감정을 조심해야 할 위험으로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감정에 더욱 사로잡히고 휘둘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직접적인 대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그들은 관찰자가 되는 길을 택한다. 분노나 좌절감이 생길 때 그들은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 분노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언어를 사용하여 자아와 감정을 분리함으로써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했다. 모든 감정에는 절정과 끝이 있다는 것이다. 파도처럼 감정도 솟아오르다가 우리가 막으려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가라앉는다. 그들은 파도를 막으려 애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해변에 서서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점차 잃게 만들어 불필요한 감정 폭발이나 장기간의 정신적 피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불쾌한 감정이 들 때 서둘러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마치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온 것처럼 그 존재를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감정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 내면의 가치 체계 확립, 개인적 기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내면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행복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상사가 칭찬을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동료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거나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달면 곧바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삶의 판단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우리는 일종의 심리적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오만하거나 피드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웁니다. 무엇이 훌륭한 일인가? 어떤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군중의 칭찬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오늘 어제보다 더 노력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만약 대답이 예라면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신이 대충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온라인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더라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 자존감이 극도로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칭찬을 받더라도 내일은 비판받을 수 있고 당신은 그런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지쳐버릴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시간을 내어 차분히 앉아 진정으로 믿는 가치관을 적어보세요. 여론의 소음에 휩쓸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자신만의 가치관이라는 든든한 독지 있다면 불안감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비판은 옷에 묻은 먼지와 같으니 털어내면 됩니다. 결코 당신의 핵심 원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패를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여기십시오. 내가 망쳤어. 난 완전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 있나요? 단어 선택의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는 엄청난 결함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했을 때 나쁜 결과를 인간 본성의 악함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이번엔 내 면접 실력이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곧바로 나는 무능해, 재능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는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왜 자해를 자주 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결함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뇌는 고통을 설명할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객관적인 원인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탓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즉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단순히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그들에게 실패한 프로젝트는
어리석음의 증거가 아니라 A 방법은 효과가 없으니 B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들은 나와 결과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결과가 부정적일지라도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성공이나 실패에 연결시키면 극도로 소심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 두려워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 깨지기 쉬운 자존감을 지키느라 인생이 정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실수를 저지른 후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약 바보 같아, 쓸모없어, 무능해 와 같은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의식적으로 즉시 멈추세요. 이럴 때는 감정을 조금 가장해서라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숫자, 과정,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려고 애쓰세요.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가 아니라 이것이 과정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패는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단지 당신의 인생이라는 설계를 완벽하게 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엄격한 스승일 뿐입니다. 5. 장기적인 사고 인내의 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삶의 모든 압박감을 해소하는 보편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앞에 4가지 사항을 아무리 잘 실천하더라도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스며들 틈이 생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즉각적인 결과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현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한 달 동안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자신이 사장이 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아침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것 때문에 그 우울한 기분이 다음 주 내내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서 거절당하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는 남은 평생을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심리적 근시안을 유발하여 당장의 어려움만 보게 하고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5년 또는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쓰라린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왜 그 실패가 오늘날의 평화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단기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킨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기복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감정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인파처럼 변합니다. 작은 성공에 한순간 기뻐하다가도 아주 작은 실수에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끊임없는 감정의 기복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하고 진정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성취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더 큰 그림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목 현상으로 여깁니다. 목표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마주하는 장애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언은 바로 더 멀리 내다보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방어책입니다. 인생을 장기적인 축적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더욱 인내심을 갖고 자신을 용서하며 역경에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파문에 인생이라는 배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승자는 처음에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니고 있을 5가지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인식의 아주 작은 조정, 즉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감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자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당신의 인간관계와 사고방식은 당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즉, 누구와 소통하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 행복감, 그리고 삶의 성공 여부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마음속에 이상한 미세한 감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직감에 귀 기울이세요. 내면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드렸다면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제 채널을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심리학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가 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5가지 마음가짐 중 어떤 것을 실천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 감탄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